89페이지. 자, 동그라미 2번이요. 2차 취득시효입니다. 자, 요건 이제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다시 20년이죠. 다시 20년. 그러니까 이 다시 20년이라는 게 갑이 처음에 소유자일 때 을이 20년 채웠죠. 시효 완성한 거죠. 근데 완성하고 나서 갑이 팔아버렸잖아요. 병한테.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갑이 소유자였을 그때 그 당시에 요 완성해서 취득했던 등기 청구권 있죠? 요거 병한테 행사한다, 행사 못한다? 행사를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 취득할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기 때문에 갑이었죠? 그러니까 요거 병한테는 행사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을이 이렇게 시효를 완성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병으로 주인 바뀌었죠? 주인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다시 뭐 됐다고요? 다시 20년, 다시 완성했다는 거죠. 합의 40년이죠? 다시 완성했다, 다시 완성. 다시 완성해가지고 등기 청구권을 또 한 개를 취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취득하게 되는 등기 청구권은 그 다시 완성된 그 당시의 소유자가 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병한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2차 취득시효입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시효 완성자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설정됐던 가등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효 완성이 먼저라는 거예요? 가등기가 먼저라는 거예요? 가등기가 먼저라는 거죠. 을이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을이 점유를 하고 있었고 아직 시효 완성했어요? 완성을 못했어요? 완성을 못했죠? 완성을 못했는데 뭐가 들어와 있었어요? 가등기가 들어왔어요. 가등기가. 이 병 명의로 가등기가 돼 있었던 거죠. 가등기로 일단 병이 순위를 보존하고 있었던 거죠. 순위 보존. 근데 그 이후에 을이 결국에 시효를 완성했다는 거죠. 그러면 을이 취득하게 되는 등기 청구권은 누구 상대로 취득을 하시는 거죠? 갑 상대로예요? 예, 갑 상대로죠. 왜냐면 가등기 권리자는 소유자 아니잖아요. 완성 당시에 현재 소유자 갑이죠. 그러니까 갑 상대로 취득한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빨리 을이 소유자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이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해서 뭐 하셨다는 거죠? 결국 본등기 해버렸다는 거죠. 본등기를. 그럼 병이 본등기를 해버리면 을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건 갑한테밖에 행사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는 이 병한테 주장한다고 주장 못한다고? 주장 못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요게 지금 요 사건인 겁니다. 자, 4번 내려갑니다. 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가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이때 이 저당은 안 없어지는 저당입니다. 일단 20년을 채웠다는 거죠. 갑이 소유자일 그때 그 당시에 을이 시효 완성으로 20년을 채웠어요. 자, 근데 시효를 완성하고 나서 갑이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하셨다는 거죠. 병의 명의로 저당권 설정이 돼 버렸다. 저당권자 병이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을이 소유자가 된다고 해도 이 저당은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저당을 없애려고 을이 대위 변제했거든요. 원래는 갑이 갚아야 될 돈이죠. 이걸 을이 변제했다는 거죠. 갑은 돈 갚아요? 돈 안 갚아요? 갑은 돈 안 갚죠. 왜 돈 안 갚아요? 어차피 을이 이제 땅 가져갈 거잖아요. 그죠? 이제 뭐 내 땅도 아닌데 이제. 갚아주고 뺏겨요. 그냥 방치해요. 그냥 방치해버리죠. 그러니까 을이 변제할 수밖에 없죠. 그럼 네가 변제한 거는 네가 완벽한 땅을 가지고 싶어서 변제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갑한테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고 했던 거죠. 땅 빼앗기는 갑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지금 요 4번 사건이에요. 첫째 줄 끝에 저당권은 결국 이 경우 소멸하지 않는 저당이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가 결국 이 피담보 채무를 다 변제했을 때 시효 취득 완성 후 원소유자 저 갑 상대로 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구상권 행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5번 내려갑니다. 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이 해지됐고 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등기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갑이 소유자였던 거예요. 아니, 갑이 명의자였던 거예요. 갑이 등기 명의자였던 상태에서 을이 시효를 완성시켰죠? 등기 청구권 취득했죠? 예. 누구 상대로 취득했죠? 갑 상대로 취득했어요. 갑한테밖에 행사 못하죠, 지금? 그 상태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갑은 수탁자였다는 거예요. 소유자였어요, 수탁자였어요? 수탁자였어요. 그렇다는 건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신탁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신탁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신탁자가 소유자입니까? 왜요? 왜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명의신탁 유효 무효? 명의신탁 유효 무효? 명의신탁 무효죠. 따라서 누가 소유자? 신탁자가 소유자. 신탁자 소유자죠. 그죠? 근데 요 사례에서는 둘 다 소유자예요. 왜냐하면 명의신탁이 지금 요 사례에서 명의신탁이 유효거든요. 명의신탁이 유효해요. 요 사례에서. 어딜 봐서 명의신탁이 유효해요? 어딜 봐서? 이 5번 단락의 어디를 봐서 명의신탁이 유효라는 거죠? 무슨 근거로? 맞아요. 명의신탁 해지란 단어예요. 명의신탁이 무효라면 해지 못합니다. 명의신탁이 무효면 해지 불가. 명의신탁이 효력이 유효라서 해지가 가능해요. 그렇다는 건 해지 전까지는 유효였음, 무효였음. 해지 전까지는 유효였음, 해지 전까지 유효였음. 이 해지라는 건 때려치는 거잖아요. 해지라는 건.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거죠. 계약을 해지하잖아요. 때려치자고 때려치자고. 제가 부산학원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지했어요. 계약을 해지했잖아요. 왜 해지했어요? 예? 원장이 궤변 늘어나서 해지했죠. 해지해가지고 그 계약의 효력을 뭘로 만들어요? 무효로 만들잖아요. 해지해서 무효로 만들잖아요. 헤어지는 거죠. 원장님 빠이빠이. 다시는 보지 맙시다, 원장님. 헤어진 거죠. 그럼 해지해서 무효가 됐다는 건 그 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유효였다는 거죠. 그 전에는. 원래는 유효였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그 학원에 소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때려칠 수 있는 거라고요. 만약에 제가 저기 뭐 어디 옆에 애들 가가지고 때려칠게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럼 미친놈 시작도 아니 지금 계약이 되어 있지도 않은 무효 상태에서 아예 명의신탁이 시작이 안 됐던 거죠. 그럼 이건 해지가 돼요? 해지가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해지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해지된다는 이 말 자체가 명의신탁이 원래 뭐였다는 뜻? 유효였다는 뜻이죠. 유효였다는 뜻. 그럼 여기서는 이 갑, 명의 등기가 유효고 외부적 소유자가 갑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을이 이렇게 시효를 완성했고요. 시효를 완성했고 갑 상대로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한 거죠. 이때 그 이후에 명의신탁이 뭐가 됐어요? 해지가 됐어요. 명의신탁 해지돼서 무효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수탁자 명의로 된 등기 있죠? 이거를 신탁자한테로 다시 되돌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내부든 외부든 따질 거 없이 그냥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병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소유권을 회복한 신탁자 상대로 행사를 합니다? 못합니다? 못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요 사건이에요. 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효과로 내려갑니다. 자, 시효 완성 후 등기 전 효과입니다. 첫 번째, 소유자가 시효 완성자 상대로 자, 첫째,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유물 반환 청구는 213조를 말하는 겁니다. 200 몇 조요?
213조 말하는 거예요.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 왜 못해요?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맞는데요? 자, 을이 시효를 완성한 사람이에요. 20년 채웠죠? 갑은 뭐예요? 소유자예요.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맞는데요? 근데 갑이 시효 완성자한테 나가 이 나쁜 놈아. 소유물 반환 청구. 이거 한다고요? 이거 못한다고요? 이거 못한대요. 왜 못해요? 시효 완성돼서요? 그게 뭐예요? 아니 왜 반환 청구 못하는 거죠? 아니 갑이 소유자잖아요. 소유자면 물권적 청구권 갖고 있죠?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못하는 거죠? 얘가 을이 정당한 점유라서 그래요. 정당한 점유. 자, 우리 213조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요. 잠깐 좀 귀찮으시더라도 좀 앞으로 와보시면, 자, 62페이지요. 62페이지 와보시면은,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봤었던 물권적 청구권 나와 있어요. 62페이지에. 여기에 지금 중간에 213조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 내 물건을 점유한 그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갑은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맞죠? 을은 점유자예요, 점유자 아니에요? 점유자 맞죠? 그러면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죠. 원칙은 그렇죠. 근데 뒷문장 보세요. 그러나 그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반환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해서 가면 갑은 반환 청구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어디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여러분들 5페이지 와보시면요. 65페이지. 65페이지의 중간에 양괄호 5번에 행사라고 돼 있죠? 여기 행사 제한이라고 돼 있는 데를 보면은 자, 정당하게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해가지고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죠. 그 대표 주자가 기억에 미등기 매수인이거든요. 미등기 매수인 상대로 물권적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니은에 여기서 시효 완성자. 시효를 완성시킨 얘도 정당하게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을 상대로 해가지고 물권적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고 했던 거죠. 요 내용이 지금 이 취득 시효 파트에서 한 번 더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좀 연결되세요. 자, 돌아오세요. 자, 이제 89페이지로 다시 오셔가지고요. 자, 89페이지 오셔가지고요. 자, 따라서 첫 번째 점에서 소유물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는 얘가 정당한 점유자라서 그렇고요. 자, 그 밑에 줄 시효 기간 동안에 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 즉 다시 말해서 20년간 을이 사용했죠. 을이 20년간 점유하면서 갑당을 사용했거든요. 그 사용료 내놓으라고. 사용료 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사용료는 왜 달라고 못 해요? 소급표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을은 등기할 거고 등기하고 나면 을이 등기를 딱 하는 순간 을은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근데 소유권 취득 시점이 등기 후부터 점유 개시부터 점유 개시했던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등기 후부터 소유자, 20년 전부터 소유자. 20년 전부터 소유자죠. 이게 소급표거든요.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과거 20년 동안 갑의 땅을 썼던 건 남의 땅 쓴 거다, 내 땅 쓴 거다. 내 땅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사용료를 줘야 돼, 줄 필요가 없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이 시효 완성자 상대로 해가지고 사용료 달라고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니은으로 내려갑니다. 시효 완성자가 소유자한테 행사하는 권리들입니다. 첫 번째 점에 보시면은 시효 완성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에 무단으로 담장 설치했죠. 왜 담장 설치했죠?
을이 땅을 20년 점유했죠. 점유하고 나서 을이 퇴근했죠. 퇴근하고 오니까 다음날 오니까 갑이 뭐 해놨어요? 담장을 설치해놨어. 담장을요. 예? 5m 담장을 이렇게 사방에다가 다 설치를 해버린 담장을 이렇게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이때 이 담장에 대해서 을이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시효를 완성한 이상 갑이 담장 등 설치해가지고 을 못 들어오게 방해하면 안 되죠.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이 철거 청구는 을이 소유권으로 철거 청구해요? 점유권으로 철거 청구해요? 점유권으로 철거 청구해요. 점유권에 기한 철거 청구예요. 아직은 소유권 없죠, 을한테.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철거 청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소유자도 아닌 놈이 소유자한테 철거 청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상하죠? 특이한 거예요. 그러고 넣어놓는 거죠. 자, 밑에 줄. 시효 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매수 제의를 했어요. 매수 제의를 한다는 건 나한테 팔라고 한 거죠. 왜 매수 제의했어요? 왜 매수 제의했죠? 좋게 풀라고. 좋게 풀라고 매수 제의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시효를 완성한 다음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면 땅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죠? 근데 땅을 공짜로 가져간다고요? 매수 제의한다고요? 매수 제의를 했어요. 내가 살게요, 선생님, 그러면. 예? 비싸게 살게요? 싸게 살게요? 싸게. 아이, 돈 좀 줄게요, 내가. 예? 불쌍하니까. 불쌍한데 돈 좀 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매수 제의를 한다는, 이거 했다는 거. 이거를 했다는 거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거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판사님이. 매수 제의를 했다는 건 오히려 이 땅을 어떻게든 내가 취득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인 거죠. 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매수 제의를 했다는 거는 좋게 풀고 싶어서, 분쟁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라고 할 수 없다. 자, 뒷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시효 완성 후, 그리고 등기 후 효과입니다. 결국 등기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기획 소유자가 되는 거죠.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승계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에요. 최초로 취득한 걸로 인정해 줍니다. 자, 내려갑니다. 니은 소급효. 이때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 개시했던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가서 소유자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밑에 줄에 시효 취득 기간 동안에 취득했던 그 이익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땅 썼던 거죠. 그러니까 상환을 해야 돼요? 상환 안 해도 돼요? 상환 안 해도 돼요. 가지시면 됩니다. 꿀거 가시면 되죠? 밑에 사례 보겠습니다. 을은 갑소유 A 토지에 대해서 시효를 완성하셨는데요. 시효 완성했다는 게 이제 20년 채운 거죠? 그럼 을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등기 청구권 갖고 있겠네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을이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상태로 A 토지를 병에게 매도 인도했어요. 아니, 누가 땅을 팔았다는 거죠? 을이 팔았습니다. 지금 그림 그려주세요. 갑이 최초 소유자, 을이 시효 완성했죠? 근데 을이 땅을 뭐 했다고요? 병한테 팔았답니다. 이 양반이 지금. 그럼 병은 매수자죠? 을하고 병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병은 매수자니까 병은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죠. 누구 상대로 행사할 수 있죠? 이거 누구 상대로 행사 가능한 거죠? 을 상대로 행사 가능한 거죠. 요 등기 청구권은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취득한 등기 청구권이죠. 이거는 을 상대로만 행사 가능할 뿐 이거를 갑에게 행사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병이 어떻게 행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을은 시효를 완성했기 때문에 시효 완성을 통해서 갑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해 놓았겠죠. 이거를 병이 어떻게 행사하신다고요? 대위해갖고, 을을 대위해갖고 행사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이렇게.
직접 청구하면 안 되죠. 대위 청구하시라는 거죠. 2번 내려갑니다. 을이 병에게 A 토지 양도 점유 상실 했더라도 갑을 상대로 가지는 등기 청구권이 즉시 소멸하는 건 아니고 10년 지나야 없어진다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은 즉시 없어지는 건 아니죠. 10년 방치했을 때 없어진다는 말. 자, 3번입니다. 갑이 정에게 A 토지를 처분해서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못합니다? 합니까? 합니다. 그림 그려지세요? 지금 시효 완성자 누구죠? 을. 을이 20년 채웠죠? 그리고 나서 지금 갑이 정한테 판 거죠? 예, 판 거죠. 그러니까 완성 먼저예요, 처분이 먼저예요? 완성 먼저죠, 그죠? 완성 먼저. 그리고 나서 처분 낸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계약 관계가 아니라서요. 손배 청구하려면 뭘 가지고 청구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불법을 원인으로 청구하셔야 되죠. 자, 4번 내려갑니다. 을이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동안 갑이 정에게 처분했고 등기를 격려했다면 뭐 특별히 이렇게 적극 가담을 했던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 정 같은 경우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소유권 취득을 한다는 거죠. 부동산은 정 거라는 거죠. 자, 5번 내려갑니다. 시효 완성 후에 A 토지가 강제 수용이 돼버렸어요. 이거 대상 청구 말하는 거죠. 갑이 토지 소유자인 상태에서 을이 일단 시효를 완성했잖아요. 20년을 채운 거죠.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한 거죠. 갑한테 땅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을이 지금. 근데 을이 땅을 취득하기 전에 땅이 뭐가 됐다고요? 수용돼 버렸어요. 땅이 수용돼 버렸어요. 수용되면 국가가 땅을 원시 취득해서 가져가 버리죠. 그럼 시효 취득이고 뭐고 다 그냥 무산돼 버리겠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수용됐으니까 갑이 뭐를 받는다고요? 보상금 받잖아요. 그럼 을이 이제는 부동산 달라고요? 보상금 달라고요? 보상금 달라고. 이거 빼갈 수 있죠? 요렇게 청구하는 걸 가리켜서 대상 청구라고 합니다. 대상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땅이 수용되니까 보상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대상 청구권은 두 군데서 물어봐요. 두 군데서. 일단 대부분 대상 청구는 어디서 물어보죠? 이거 알면 합격이에요. 이걸 여기서 답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많이 나온지 아세요? 위험 부담에서 많이 나와요. 대상 청구는 주로 위험 부담에서 나옵니다. 채권법이요, 채권법, 계약법. 그죠? 너무 까마득한 옛날이죠. 계약법. 예? 계약법. 위험 부담, 후발적 불능? 후발적. 거기서. 그리고 나온 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효 취득에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가 가장 기억을 딱 하고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네? 직전에 봤을 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칠 때 모의고사 치잖아요. 모의고사 치죠? 모의고사 치잖아요. 모의고사 치기 전에 그 전 범위 있죠? 전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다 보고 시험에 들어가면 그럼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한창 물권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또 시험 치면 물권법 잘 맞춰요. 그죠? 근데 뭐 젠장 어디 특별법이나 무슨 뭐 계약법 있죠? 그런데 막 망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또 계약법을 열심히 또 공부하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다음 시험 치면 또 계약법 잘 맞는다고요. 근데 또 총칙이 또 젠장 또 문제라는 거죠, 또 총칙 공부하면은 또 물권법이 흔들리고. 계속 접시 돌리기를 한다고, 접시 돌리기를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에 전
전 범위를 1회독을 할 수 있다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의고사가 아니라 나중에는 본 시험이 됩니다. 본 시험을 치기 전에,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전 범위를 딱 한 번 내가 짧은 시간 동안, 네? 그 짧은 호흡으로 싹 다 싹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면은 싹 보고 들어가시면 된다고. 이렇게. 그렇죠? 1회독 하시면 되는 거예요. 1회독을요. 이거 힘듭니까 이게? 이게 왜 힘들어요 이게? 이거 안 힘들어요. 이거를 1회독을 기본서로 하는 거랑 요약집으로 하는 거랑 다르죠. 기본서로 1회독 해야 됩니까? 아니요. 요약집으로 해도 돼요. 요약집으로 해도 돼요. 근데 요약집도 양 많으세요? 그러면 젠장 특강 자료가 있잖아요. 특강 자료도 있잖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그 1회독을 기본서로 해야 되나요? 요약집으로 해야 되나? 이런 그 질문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자기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적은 만큼 비는 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점 비는 게 생기죠. 양이 적어지니까. 근데 비는 게 생기지만 그만큼 짧은 호흡으로 다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라고요. 그 장단점을 아우르는 게 요약집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뭘 선택할 건지는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교과서를 만들어 놔야 돼요. 한계를 잡아서.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잡았어요. 이거를 내 교과서로 잡았어요. 이거를 요약집을요. 이게 내 교과서예요. 시험 칠 때까지 이것만 볼 거예요. 잡았어요. 그럼 요약집 보다 보면은 빠진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거를 적어 놓는 거예요, 책에다가. 예. 그리고 필요 없는 거를 지워버리기도 하고. 나만의 책으로 단권화 시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이거를 교과서로 잡았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걸 내가 채우는 거죠. 좀 많이 채우셔야 되겠네요. 예, 많이 빠져 있으니까요. 아무튼, 네.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내가 교과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합격해요. 그거를 1년 동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시험 치기 전에 다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드는 저기를 하시려고 지금 시험 공부를 하시는 거죠. 네. 저것만 하시면 돼요, 저것만요. 자료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험 치기 전에 싹 볼 때도 그냥 아무것도 맹탕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봤던 책이기 때문에 시험 시기 전에 한번 싹 볼 수 있어요. 여러 번 본 상황이라면요. 그래서 직전에 보고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같은 상황이 지금 모의고사 얼마 안 남았죠? 그때 한번 책을 한번 싹 보고 들어가시라고요. 2차까지 하기 힘드니까 1차라도. 네? 민법이라도. 민법. 다 보고 들어가시죠. 그럼 이제 느끼실 거예요. 아, 직전에 보니까 이렇게 점수가 잘 나오는구나 라고 느끼실 거죠. 제가 최근에 그 합격자분 책을 봤는데, 예? 책을 봤는데, 우리 책 요약집이 지금 두께가 이만하잖아요. 두께 한 이만하죠? 이게 한 2배가 됐어요, 두께가. 너무 많이 봐서 책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 책이 2배가 됐어요, 두께가. 그걸 봤어요, 제가. 엄청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거 책을,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실 때 얼마나 걸리세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답한지 아세요, 그분이요?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예? 30분이요. 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30분 만에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때는 몇 개월 걸리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몇 개월 걸린다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짧아져요. 그 보는 시간이. 짧아져서 나중에는 뭐 하루 만에 다 볼 수도 있고, 거기서 더 반복하면은 몇 시간 만에 다 볼 수 있고, 30분 만에 다 보는데요, 이렇게. 그냥 계속 넘기기만 하는 거죠. 계속 보면서 이렇게.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정말 놀라웠어요. 예? 화이팅. 왜 못한다는 표정 지으시는 거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자, 어쨌든, 대상 청구권이 위헌 무단뿐 아니라, 취득시효에서도 가능합니다. 보상금 빼가는, 5번이었습니다. 5번. 자, 그리고 지금 6번 같은 경우는 명의신탁 해지된 거. 아까 전에 명의신탁 해지돼서 소유권 돌아간 거 있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자, 6번 내용 보면은 명의 신탁이 된 부동산에 대해서 시효 완성된 후 등기 격려하기 전에 둘째 줄 명의 신탁이 뭐가 됐죠? 해지됐습니다. 이렇다는 거는 명의 신탁 유효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 명의가 수탁자에서 신탁자한테로 돌아간 거죠. 그럼 이제 이 신탁자한테는 행사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점유 취득시효하고 다르죠. 얘는 형태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최초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갑이 최초의 소유자였고 갑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요 상태에서 을이 등기를 가져왔는데 적법하게 등기를 가져온 게 아니라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 가져오셨다는 거죠. 그럼 위조해가지고 등기한 거니까 이 등기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죠. 위조 등기 무효죠.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을이 그대로 팔아 넘겼다는 거죠. 그대로 병한테 팔아 넘겼다. 병에게 등기가 격려됐습니다. 그럼 위조 등기가 넘어간 거니까 이 등기 유효, 무효라는 거죠. 무효.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현재 소유자가 갑이죠. 맞나요? 등기 무효라고, 등기 무효. 등기 무효라는 거 소유권 취득이 안 됐다는 거죠. 현재 소유자가 갑이라는 거죠. 갑. 그래서 갑이 병 상대로 말소 청구하게 되면은 병은 말소해야 되는 거죠. 등기 공신력 부정되죠. 제3자 보호해줘, 안 해줘? 보호 안 해주고 갑이 소유자예요. 이때 병이 등기가 격려된 후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선의 무과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10년 흐름이에요. 10년. 이건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거죠. 이러면 이제 병이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로써 이 병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이런 제도가 바로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는 거죠. 그럼 갑은 결국 소유권 상실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조문하게 보겠습니다. 245조 2항에 보시면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 한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등기 한자가 누구예요? 등기 한자가 병이죠, 병. 등기 한자. 근데 이 등기 무효라도 상관없습니까? 무효라도 상관없어요. 무효긴 하지만 등기 한자는 맞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10년 소유 의사 평온하게 공연하게 그리고 선의 과실 없이 점유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유권 취득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1번 등기의 적격성 문제입니다. 자, 일단 먼저 이중 보존 등기의 무효가 아닌 한은 무효 등기를 기초로 해가지고도 이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기억에 등기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이 등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적법이어야 된다. 적법 아니어도 된다. 적법 아니어도 무효 등기라도 상관없이 10년을 채우면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무효도 무효 나름이라 그랬죠. 디귿처럼 이중 보존 등기 후등기라서 무효다. 이러면 등기부 취득시효 안 된다는 거죠. 등기부가 애초에 개설이 몇 개 돼 있었다는 거죠? 2개 개설돼 있었다는 거죠. 최초로 갑으로 시작됐던 등기부가 따로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 등기돼 있었던 등기부가 또 다른 게 있었다는 거죠. 여기는 A가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등기부가 2개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선등기부가 있고 후등기부가 있을 때 선등기 무효예요? 후등기 무효예요? 후등기 무효죠? 후등기부. 시간적으로 늦어버린 후등기부가 무효거든요. 이런 경우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건 안 되는 거라고. 등기부를 폐쇄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단락에서는 둘째 줄 중간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로 됐을 때 이때 뒤에 된 보존 등기
자, 여기서 말하는 뒤에 된 보존 등기가 바로 후등기 말하는 거죠. 후등기나 이의 터잡은 이전 등기를 근거로 해가지고는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양괄호 2번으로 내려갑니다. 등기의 승계가 나오는데요. 자,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반드시 자기 명의로 꼭 10년 다 채워야 되는 건 아니죠. 앞사람 것까지 합쳐서 합산 10년 주장해도 되죠. 가능합니다. 자, 내려갑니다. 3번 선의무과실. 이때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에요. 여기서 선의는 선의 점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의는 등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점유 상태가 선의라는 거예요. 점유 상태가 선의였다는 거죠. 무과실도 무과실 점유를 말하는 거예요. 2번 선의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에만 있으면 족합니다. 10년 내도록이에요. 시작할 때만 있으면 돼요. 시작할 때만 있으면 됩니다. 3번 선의점유는 추정됩니다. 만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과실은 입증하시라는 거죠. 취득시효였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뒤에 4절 갑니다. 자, 기타 다른 소유권 취득의 원인들이에요. 자, 92페이지에 지금 먼저 첫 번째로는 먼저 선점 그리고 습득과 발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주물 선점이죠. 무주물은 주인 없는 물건이죠. 자, 252조 1항의 무주에 동산 을 소유의사로 점유했죠. 그럼 소유권 취득하시는 거예요. 부동산은요? 국유죠. 부동산은 취득 못하죠. 예, 깃발 꼽으면 안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유실물 습득. 253조 유실물은 잃어버린 물건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하고 6개월 동안 소유자 안 나타나면 습득자가 소유권 원시 취득합니다. 6개월. 왜 6개월이라 그랬어요? 이거 왜 6개월이에요? 유실물이라서. 유실물이라서 6개월이에요. 예. 내려갑니다. 매장물이요. 매장물. 254조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 매장물 땅에 파묻혀 있던 거죠. 1년 내로 안 나타났네요. 아, 매장물은 1년입니다. 매장물이가 1년 내로 안 나타나면 결국 발견했던 사람이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타인의 토지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토지 소유자하고 발견자하고 뭐 한다는 거죠? 절반 취득, 즉 공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매장물을 발견했죠? 자, 을이 여기 땅에서 매장물을 어떤 매장물을 발견했거든요. 매장물을. 을이 발견했어요. 만약에 내 땅에서 발견했으면 매장물 다 내 거죠. 근데 발견한 사람은 을인데 이 땅은 갑땅이라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발견자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 발견한 물건, 이 매장물은 둘이서 뭐 하신다고요? 반반 공유하시는 거예요. 공유. 자, 내려갑니다. 첨부 볼게요. 첨부. 자, 첨부는 세 가지를 합쳐서 첨부라 그러죠. 부합, 혼화, 가공 세 가지를 첨부라 그러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민법 규정에. 자, 첨부에 의해서 물건 분리, 원상 복구하는 거 안 됩니다. 합쳐졌으면 분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임의 규정도 있습니다. 첨부로 인해서 소유권이 상실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첨부로 소유권이 상실됐죠? 붙어가지고 상실돼 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초가집이 있었어요. 초가집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네?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죠. 집이죠, 그죠? 초가집이죠, 초가집. 근데 여기 이 초가집에 여기에 을이 여기에 벽에다가 다이아를 박았어요. 다이아를 박아놨죠? 그 다이아가 뭐가 됐어요? 초가집에 부합됐어요. 부합이 돼버린 거죠. 그죠? 초가집은 갑거였던 거죠. 초가집은. 그죠? 다이아 얼마짜리예요? 이거 다이아. 에? 다이아 500만 원짜리였던 거죠. 500만 원짜리. 쫓겨난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다이아가 3억짜리였어요. 네? 3억짜리 다이아였던 거죠. 그죠? 이때 초가집은 한 돈 1,000만 원짜리 초가집이었던 거죠. 네? 3억짜리 다이아가 박힌 거예요, 여기에. 그럼 결국 합쳐지면, 지금 초가집하고 다이아하고 합쳐진 거잖아요. 그럼 합쳐진 그 합성물은, 갑이 취득해요, 을이 취득해요? 갑이 취득하는 거죠.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합쳐지면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 동산 소유자가 취득.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죠. 그러니까 갑이 다 취득해 버린다고요. 갑이 다 취득을 해버린다는 거는 을은 결국에 소유권을 뭐 한 거예요? 상실한 거잖아요. 을은 상실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갑한테 뭐 청구한다고요? 보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 취득한 자는 부당이득 반환해 줘야 됩니다.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대가를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오른쪽 갑니다. 부합입니다. 부동산의 부합이에요. 자, 먼저 256조가 나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은 당연히 취득해서 가져가겠죠. 근데 부합된 거 말고 그 밑에 줄은 부속됐죠. 둘째 줄은 부합이 됐어요, 부속이 됐어요? 부속이 됐잖아요. 이건 합쳐짐, 안 합쳐짐? 안 합쳐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쪼개놓은 게 지금 리을을 보시면 됩니다. 자, 리을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의 부합인데 증축된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갑소유 건물에 임차인 을이 증축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 증축된 부분이 첫째, 독립성을 갖췄을 수도 있고, 둘째, 독립성 갖추지 못했을 수도 있죠. 자, 일단 먼저 독립성 갖추지 못한 경우 2번 같은 경우는 합쳐졌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걸 부합물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이게 증축된 부분이 갑 거라는 거, 을 거라는 거. 누구 거라는 거죠? 갑 거예요? 을 거? 자, 지금 건물이 누구 거죠? 건물이 갑 거죠, 건물이. 자, 지금 건물이 갑 거예요, 건물이. 자, 건물이 갑 거고, 그리고 을이 임차인이죠? 증축해서 비용을 들인 건 을이죠? 을이 증축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증축을 요렇게 했는데, 증축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증축된 요 부분이 지금 2번에서 말하는 거는 독립성이 있는 거라고, 독립성 없는 거라고? 독립성 없는 거라고요. 독립성 없다는 거는 물건이 한 개라는 거예요? 물건 두 개라는 거예요? 물건 한 개라는 거죠. 그럼 건물하고 합쳐졌다는 거죠. 그럼 이건 을이 가지는 거예요? 갑한테 흡수된 거예요? 갑한테 흡수돼 버린 거죠. 그럼 독립성 없는 이런 부합물 같은 경우는, 자, 독립성 없는 부속물이요, 부합물이요? 부합물. 이 부합물이라는 것은 건물주 갑 겁니다, 세입자 을 겁니다? 건물주 갑 거라는 거예요. 갑소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을이 갑상대로 해가지고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증축된 부분에 독립성이 있으면, 그 나름의 독립성을 갖춰서 여기가 별개의 물건이었다는 거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는 부합된 거예요, 부속된 거예요? 부속된 거죠. 부속물이잖아요. 이 경우는 누구 소유예요? 이건 을 소유죠. 그럼 을 거죠. 그럼 계약 끝나고 나서 이거 사가라고, 이 부속물 사가시라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부합됐을 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에서는 이게 부합물이고, 이건 기존 건물에 합쳐졌기 때문에 3번에 나오듯이 이거는 임대인 갑의 것이다. 따라서 4번, 임대차가 종료되고 나서 을은 갑상대로 비용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유익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밑에 쓰세요. 매수 청구는 할 수 없다. 부합이 돼버린 이상 비용으로는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뭐는 청구 못 한다고요? 매수 청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매수 청구.
자,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독립성을 갖췄죠. 이건 안 합쳐진 거죠. 이거는 부속물이라는 거죠. 그럼 이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별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에 나오듯이 증축된 부분은 임차인을 거다. 따라서 4번 임대차 끝나고 나서 이 경우는 을 거니까 이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구별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밑에 쪽에 토지에 부합되는 거를 묻고 있죠. 요 지금 밑에 박스 안에 나오는 건물, 농작물, 수목 이 세 가지는 토지의 정착물들이거든요. 정착물들. 근데 첫 번째 건물은요. 절대로 토지에 부합될 수 없죠. 왜냐하면 토지하고 건물하고는 따로따로죠. 별개라는 거죠. 별개. 이번에 농작물도 성숙하면 부합되는 거 아니죠. 독립적으로 존재하죠. 명인 방법 갖춰야 돼요. 갖추지 않아도 돼요. 갖추지 않아도. 농작물은 땅 주인 거, 경작자 거. 경작자 거. 안 합쳐짐. 근데 3번의 수목은 원칙은 부합이 돼 버리죠. 근데 수목이 부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외. 명인 방법이나 임목 등기를 했거나 아니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심었을 때는 합쳐지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94페이지요. 자, 동산의 부합은 조문을 확인합니다. 257조. 자, 동산과 동산이 부합됐고 이 경우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하게 비용이 들 때 일단 합성물의 소유권 줄칩니다. 주된 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동산끼리 합쳐졌을 때 원칙은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가져가요. 근데 만약에 뒷문장에 주종 구별을 할 수가 없으면 이때는 부합 당시 비율로 뭐 한다? 공유한다. 이게 예외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누가 취득하고? 주된 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그 셋째 줄에 나오는 공유한다는 건 예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밑에 가공 볼게요. 밑에 양괄호 4번의 가공이요. 259조. 타인의 동산에다가 가공을 했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가공자 소유, 원재료 소유자 거. 원재료 소유자 거죠. 여기서 가공물은 제가 지난 회차 때 말씀드렸던 게 조각상이었죠. 조각상. 원재료는 뭐였죠? 돌이었죠. 그죠? 기억나시는군요. 그죠? 원재료가 갑거였고 그 원재료가 돌덩이였던 거죠. 돌덩이. 이 돌덩이를 을이 가가지고 가공을 한 거죠. 가공.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단순한 돌덩이였는데 이게 조각상이 되면 조각상이라는 가공물은 원칙적으로 갑소유, 을소유. 갑소유라는 거죠. 원칙은 지금 우리 조문에 나와 있듯이 첫째 줄에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각상은 원재료, 돌덩이 소유자인 갑이 가져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그 증가가 원재료보다 현저히 다익이라는 거죠. 이 조각상이 돌덩이보다 현저히 뭐라고요? 현저히 다익이라는 거죠. 강 다익이에요? 현저히 다익이에요? 현저히 다익이, 현저히. 조각을 잘했죠? 이런 예외적으로 조각상은 원재료 소유자 거, 가공자 거. 가공자께 된다는 거죠. 이건 예외적인 거죠. 자, 현저히 다익인 때는 가공자 소유로 합니다.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공자, 이양 가공자가 재료 일부를 제공했죠. 그러니까 재료가 전부 다 값게 아니라 일부는 또 을 거였죠. 그럼 그때는 이제 그거를 다 저기를 해야죠. 그죠? 다 그걸 공제를 하셔야 되겠죠. 정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유권 취득이었고요. 오른쪽 5절의 공동 소유부터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잘 치시고요. 예. 모의고사 치고 나서 점수 알려주세요. 저한테. 다음 주 아니에요? 다음 주에요? 아, 죄송합니다. 저 제정신이 아니네요. 그죠? 지금 9일이네요. 그죠?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모여서 기다려가지고. 네. 그럼 5월달 거라도 알려주세요, 저한테. 네? 저한테 만약에 뭐 상담 받고 싶잖아요. 그럼 점수를 공개하고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점수도 안 알려주고 저한테 이렇게 하면 그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점수를 딱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하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방법. 자,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